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는 아마도 레임덕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의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비트마인에서 이더리움 보유량 지금 이제 뭐 40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5% 103만 개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이거 뭐 부러울 수밖에 없는 수량이죠. 뭐 이더리움이 뭐 10만 개도 아니고 100만 개를 스테이킹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노후 그리고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전 하나가 이더리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중앙은행 이게 이제 피터 틸에서 비트마인에 투자했던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미 저 총 유통량의 5%를 가져가겠다 했는데요. 이미 저는 이더리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서 3% 받고 있죠. 이러면 계속 수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수량을 엄청 들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에서 받는 보상도 당연히 엄청나겠죠. 근데요, 연 3%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연 3%가 아니고 뭐 연 5% 찍어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안 써주면 짐바브웨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 100여 년간 미국의 달러는 기축 통화로서의 이권을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었죠. 저는 향후 이게 뭐 100년 후 뭐 이게 뭐 제가 미래를 뭐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자산 아닙니까? 뭐 생겼는데 한 10년, 20년 있다가 사라질 자산의 그 월가 전통 금융기관들이 빨대를 꽂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 뭐 수십 년, 심지어 100년 이상 이더리움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있다라고 봅니다. 피터 틸 사단이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다 장악하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바보는 아니겠죠. 캐티 우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실제 살 수도 있다. 현재까지 비축이 됐던 비트코인은 전부 뭐 범죄 활동에서 쓰였던 것을 압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4년도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 거기에서 공약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비트코인 100만 개를 쟁여놓겠다라고 그때 공약을 선포하면서 비트코인 투 더 문을 외치면서 그때 비트코인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완전 그냥 훔쳤었죠. 기억하십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살 수밖에 없다. 왜? 뺏어가지고 압수한 물량으로는 사실은 이제 100만 개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는 중간 선거가 어쨌든 올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앞두고 있을 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에 대한 이해가 뭐 에릭 트럼프만큼 솔직히 높지 않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는 그냥 코인을 철저하게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임기 후반의 생산적인 성과. 지금 뭐 본인이요. 이 인터뷰를 보니까 나 탄핵 당하면 뭐 탄핵 당하지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다급한 건 제가 볼 때 올해 공화당이고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는 필연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실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냥 뭐 금고에 집어넣는 거 외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둑이 될 수 있죠. 확실한 건 없다. 자, 선거 이제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비트코인 100만 개 사겠다라고 했는데 딱 이제 해보니까 저번에 뭐 20만 개 이제 30만 개 뭐야 이거. 유권자들이 표를 주려다가도 가격 이건 뭐야 이거.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흉내라도 내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표심을 어떻게 잡을까요? 특히 코인 투자자들에게. 저는 SBR, 저는 올해를 위해서 작년 아껴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실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Strategic Bitcoin Reserve,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노리겠죠. 저는 Clarity 법안도 이거 뭐 올해 1월에 된다, 2월에 된다 하다가 저기 한 6월, 7월, 8월 가서 이거 통과시키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갖고 있어요. 선거 전에 딱 터트려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지금 이대로 쉽게 말해서 그냥 죽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글쎄요.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코인 대통령의 뭐 저력이 아마 어찌됐건 흉내라도 저는 낼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또 불안하신 분들은 뭐 조기 레임덕 오면 어떡하냐. 이러신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코인도 투자자들이 투어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좋은 거 있나 없나 기웃기웃 하다가 이거 좀 좋아? 그러니까 꼭 폭등을 하면 그때 오세요. 그러니까 쌀 때부터 사놓고 기다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게 같은데요. 어떻게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핑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는 투자자입니다.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는 근간의 확신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쥐어짜서 바이더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으로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방법을 찾는다고 실은 다 성공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웬만하면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절대 쉽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24년도 7월로 기억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비트코인 투 더 문. 저는 그때 약간 받았던 충격을 지금도 잊질 못해요. 이게 대통령 후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저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확신을 했어요. 이거 본인에게서 나온 이 워딩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뒷단에서 누군가 그 원고지 써줄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투 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은 시가총액으로 치면 테더의 시총이 USDC보다 더 큽니다. 근데 USDC의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USDC를 뭐 이것저것 하는데 금융 지금 거래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코인 사는데 제일 많이 쓰겠죠. 지난해 그리고 월마트,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를 하고요. 트럼프 가문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미 출시를 해서 대부분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에 다 상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과거에 뭐 행사를 하면서 저 이제 그 오버랩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 2018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혁신이고 코인은 사기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커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입니다. 근데 코인은 사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다단계잖아요. 끝났잖아요. 전 똑같은 느낌을 계속 받아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95%의 대중은 가격만 보고 덤빕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들 입장에서 활용하겠습니까? 가격만 내다 꽂아버리면 뒷단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을 인수하고 뭔가 규제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왜?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뒷단에서 지금 뭐 합니까? 필요한 것들 지금 뭐 거의 제가 볼 때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클래리티법 지금 또 그 관계자들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로비와 함께 좀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뒷단에서. 2018년, 19년, 2022년, 2025년과 지금 저는 이때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가격이요. 헐값이었어요. 근데 요때 실은 뭐가 이루어지냐?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22년도 블랙락에서 서클이다, 코인베이스다,
채굴 회사다. 뭐 이때 뱅가드다. 뭐 피델리티다. 싹쓸이했거든요. 그런 거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2018년, 2022년 그리고 지금 저는 지나면 껄껄 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좀 많이 좀 쟁여 놓을 걸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뭐 올해 언제일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보십시오. 지금은 국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 자동차까지 지금 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주식은 뭐 워낙 유명했고요. 여기를 버리고 코인으로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가격만 폭등하면 다시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 전략에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및 활용을 포함을 시켰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 활용, 국고금 관리. 제가 이걸 조금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빠르고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이전과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국고금을 4분의 1 이상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조금 줄 때 이 지금 코인으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죠.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인프라를 이제 깔고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근데 이때 뭘로 주겠다? 돈을 지원금을 줄 때 예금 토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금 토큰. 기억나십니까?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형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싫어하고 뭘 좋아한다? 예금 토큰을 좋아해요. 프라이빗 체인, 통제가 가능한 거. 퍼블릭 체인보다 이 예금 토큰을 해야 본인의 예금 적금을 받아서 예대 마진을 기존 비즈니스 모델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냥 끌어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조금 바우처를 뭘로 주겠다? 예금 토큰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다. 정상 기간이 빨라진다. 온통 장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뭘로 주겠다? 예금 토큰으로 줄 테니까 전자 지갑까지도 배포를 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혹시 그 정부 사업 또는 정부 지원금 이것 좀 받아서 좀 사업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시다시피 되게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느립니다. 이제 그 절차가 워낙 많죠. 그리고 조금 갑으로 우리가 잘 모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 돈은 없죠. 당연히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부 분야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분야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돈이니까 이건 뭐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랬던, 지금 박상기의 난 잊으신 거 아니죠? 거래소를 싹 다 폐쇄시켜버리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던 때입니다. 28년, 그러니까 2018년 1월이죠. 은성수의 난,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어른이 가르쳐줘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한국의 정부가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 뭐 글로벌 결제, 이체, ETF를 운운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인 거예요. 가격에 속으면 제가 볼 땐 하수입니다. 하수. 1년 전 국장의 가격에 혹시 속은 거 아닙니까?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 혹시 속으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포모가 엄청나죠. 22년도는 가격이 떨어지면 믿음이 안 가요. 그렇지 않나요? 금과 은 지금은 뭐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지난 14년간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가격이 낮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뭐냐? 코인은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현재 코인 시장의 가격에 속는 사람들이 저는 그냥 좀 그렇다. 이 속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 안 속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가격이 뭐 이게 언제까지 바닥을 다질 겁니까? 뭐 몇 월 달에 가서 피크를 찍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측들입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고 호들, 존버를 할 수 있다. 드물다니까요. 드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 있는 거예요. 성공 투자, 이분들이 돈을 벌지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수익은요. 욕, 조롱을 견뎌낸, 이게 무슨 불로소득이 아니고요.
초고난이도 앞에다 딱 이제 붙여도 이제는 이의를 다실 분 없다라고 봅니다. 초고난이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델라웨어의 BNB, 바이낸스 코인 ETF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요, 지금 미국의 한복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오고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는 뭐 2014년부터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의 한복판에서 바이낸스 코인,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 중국계 코인 아닙니까? ETF가 승인이 된다? 불과 24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베네수엘라도 그랬고요. 지금 이미 신제국주의는 시작됐다. 이건 제가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의 이 모든 현상을 100년 전에 예견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돈의 미래 비트코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케인즈에 의하면 그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입니다. 한 나라의 패권적 기축 통화는 필연적으로 무역 전쟁을 발생시키며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으로 옮겨가고 환율 전쟁은 패권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 그 끝은 뭐다? 물리적 전쟁의 발발이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전 이거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100년 전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한 한 나라의 패권적인 통화, 뭐 지금 달러라 보시면 되겠죠. 견제 세력이 미흡해서 통화 팽창의 탐욕 속에 통화를 마구 찍어내고 있다. 이 패권적 통화, 기축 통화, 달러 지금 마음껏 찍었잖아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4년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달러를요. 자그마치 1000% 이상 급증한 거예요.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 불평등, 부의 편중으로 중산층이 미국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믿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지난 50년간 98% 하락했다. 여기 정정합니다. 이 책이 24년도에 쓰였어요. 99% 하락했습니다. 금 1온스의 가격이 35달러, 원래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200달러로 상승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입니까? 4460달러예요. 달러가 무슨 잡코인 저리 가라 수준으로 마이너스 99% 금 대비 가격이 폭락을 거듭한 거예요. 이런 패권적인 야망이 있었던 걸 케인즈는 알았어요. 그래서 무역전쟁, 통화팽창, 인플레이션, 금권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세계 화폐가 필요하다라고 이 연사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 그 미팅에서 194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세계 화폐 방코르라고 하는 것을 케인즈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제안을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이제 영국은 지는 해였어요. 미국이 이때 뜨는 해였죠. 누가 힘이 있었을까요? 물론 케인즈가 훨씬 유명했는데 그때 미국의 유대계 금융 자본 그리고 당시 미국의 재무부 차관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케인즈의 의견이 보기 좋게 묵살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신제국주의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별난 구석이 있지만 과거에는 뭐 항상 뭐 평화롭고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선의의 어떤 경찰이었냐? 아니었잖아요. 미국은 딱 두 가지 역린이라고 하죠. 건드리면 큰일 났다는 게 딱 두 개입니다. 한 개가 석유고요. 한 개는 달러였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철저하게 보복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담을 쌓고 있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의 리비아, 러시아, 북한, 중국이요. 이거 가지고 공공연하게 지금 근데 물론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은 전략적으로 이용해 먹을 게 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브로맨스도 했다가 적대적인 그걸 취했다가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게 고조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럴수록 비트코인은 슈퍼 리치들의 최애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날 때 금덩이 들고 튈 수 있습니까? 전쟁 뭐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때 USB 넣어서 그냥 슈퍼리치들은 도망칠 수 있거든요. 마이런 연준의 이사가 미란 있죠. 미란 보고서 썼던 올해 금리 인하를 150bp를 더 낮춰야 된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이 밑에 보니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을 이미 내정을 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안 알려주지롱 했습니다. 아직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클래리티법이 이거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스테이블 코인 이자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 말만 많지. 이거 연준 의장 이거 바뀌긴 바뀌는 거 맞아. 이거 그때 면접도 봤다는데 왜 이렇게 발표도 안 해? 관세 전쟁.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중국과 휴전 상태입니다. 이거 계속 써먹을 거예요. 왜? 서로 얻어내고 뺏을 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 지금 이 휴전입니다. 휴전 끝난 거 아닙니다. 은행 규제 완화돼서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이 살포된다면서 지원금 한다면서 세금 환급 시킨다면서 관세를 돌려준다면서 하긴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폭락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안 오니까 감이 안 오니까 뭘 하기가 그런 겁니다. 발톱을 감췄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 드러낼 거라고 봐요. 왜? 이게 뭡니까? 이게 명확성이에요. 선거도 있고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본인이 했던 공약들이 있는데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실 분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가격이 별 재미없을 때 대중들이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이란 JP 모건, 블랙락, 피델리티, 월스트리트를 말해요.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포함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상반기 온라인 증권사가 있거든요. 이트레이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JP 모건은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니까 규제를 준수하는 멀티체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다. 향후에 보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외에도 자체 토큰화 플랫폼 키넥시스,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금 토큰, JPM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이건 예금 토큰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제 망 위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블릭 체인도 가고 이거를 캔톤 네트워크로도 보내고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심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의 이제 의도를 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발표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 가격이 재미없으니까. JP 모건 스탠리 아무리 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팝니다 해도 그래? 그럼 뭐야? 가격이 이 모양인데. 이런 느낌이니까. 22년도만 해도 블랙락이다. 이때 주요 기업들 전략 제휴를 하고 주식을 사고 이때 다 끝냈어요. 서클이다, 코인베이스다, 스트래터지다 기억나십니까? 메타인지를 좀 높이고요. 과거랑 현재를 조금 이제 내 돈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쳐다보시면 사실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급등주를 포착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타이밍을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추겠습니다도 아닙니다.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꿋꿋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모멘텀 투자를 하시거나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은 굳이 우리 채널이랑은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겠다. 재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이렇게 무산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플로리다 주가요. 미국 50개 주에서 경제 규모가 4위입니다. 세계 전체로 국가라고 쳐도요. 세계 15위권이에요. GDP 기준. 근데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넣는다? 15위가 우리나라랑 플로리다 주 하나가요. 경제 규모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국이 1.79조 달러면 플로리다가 1.7조 달러입니다. 근데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담는다. 제가 볼 때 나중에 여기 이더리움도 전 담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더의 시총이 낮으니까 기준에 부합되진 않을 겁니다. 21 쉐어즈에서는 1월 9일 날 이더리움 스테이킹 리워드를 지급할 것이다. 지금 코인 이자에 대해서 맛을 본 기관이 많을까요? 아직 잘 모르는 기관이 많을까요? 아직 스테이킹 리워드를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 이자에 대한 맛을 아직 몰라요, 기관들이.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맛집이 나면 뭐 이제 SNS다, 뭐 언론사다, 뭐 유튜버들이 퍼져나르죠. 코인 이자 맛을 보고 기관들 사이에서 저는 우르르르 몰릴 것이라 봐요. 뭐에 대해서? 이더리움 이자 맛집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는 뭐 이런 대기업, 뭐 어떤 그 투자 회사뿐만이 아니고 아까 뭐 플로리다 같이 뭐 국가들, 주 정부 차원에서도 이더리움 결국 들어오고요. 스테이킹까지도 저는 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피터 틸 이런 데서 그게 설마 될까요? 이더리움을 뭐 국가에서 비트는 몰라도 안 되면 되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는 항상 비트예요. 예를 들면 그 퇴직연금 401k 이런 데다 당연히 처음에 비트 먼저 넣겠죠. 그 다음 이더 넣고 그 다음 솔라나 XRP 들어가고 나중에 지수도 만들어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조금 이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어떤 고3 학생이 의대, 한의대, 약대 모두 합격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학생이죠. 사범대를 갔대요. 선생님, 요즘 뭐 인기도 없잖아요. 뭐 의대, 한의대, 약대 이걸 이제 메디컬 3관왕이라고 주변에서 되게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왜 사범대를 선택했냐? 교사가 꿈이었대요. 꿈. 화성시에 있는 어떤 학생인데 한양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중앙대 약대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중복 합격을 했는데 그냥 나 국어 선생님 할래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었대요. 선생님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은 아무래도 의대 좋아하시겠죠. 선생님은 이게 이과인 것 같아요. 공대를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소신 있게 국어 선생님 하겠다. 저는 이거 왜 가져왔냐? 저는 이런 데서 실은 성공 투자하는 비결이 숨어 있다고 봐요. 이건 뭐냐면요. 동조화를 거부하는 힘입니다. 동조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야, 너 의사? 너 나중에 엄마 아빠 말 듣고 후회하지 말고 의대 조용히 말할 때 그냥 가라. 요게 동조합니다. 이걸 거부를 하려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꾸었던 그 꿈이 진짜 나만의 꿈이셔야만 해요. 그래야 가족과 지인과 사회적인 뭐 친인척들 압박감을 비로소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요, 성공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돈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돈이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소금을 마십니다. 소금을 마시면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잖아요. 소금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요. 돈이 첫 번째가 되면 왜 안 되냐면요. 항상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것을 한다니까요. 한국의 30대가 지금 이제는 다시는 서울에 내 집을 못 산다. 포모가 극도로 최근에 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실제 어제 기사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5억을 대출받아서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샀답니다. 2030이 못 버텼대요. 못 버텼다가 뭐 이걸 뭐 지금 빚을 내서 사서 뭐 경매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모를 이기지 못했다고요.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 보니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서울 아파트를 사냐 마냐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압력, 사회적인 압력, 그리고 공포,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이거 공포입니다. 나 빼고 나 평생 이거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이것에 의해서 떠밀린 결정을
하면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2030이라 했지 않습니까? 빚을 5억 받았는데 이거 진짜 갚을 수 있습니까? 이자가 그 원금 빼고요. 이자만 월 2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낮춰도 최근에 그냥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현상 혹시 아십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 동조화를 거부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선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성공하는 그 뭐 사업이든 뭐가 됐든 당연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즉각적인 보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 봐요. 지금 당장 보상. 아, 고생한 당신 떠나야지. 빚으로 지르는 거예요. 해외 여행이든 자동차든 뭐 집이든 뭐든 다 그냥 빚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이제 막 그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저는 가격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이 단단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성공 투자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가격을 짓누를지 제가 알겠습니까? 알면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근데 몰라요. 아마도 가격이 급등하는 순간 비관론자들은 싹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동조화를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주식이 좋다면 주식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제 경험이 없습니다. 저의 어떤 확신이 그냥 옆에서 보고 그냥 어떻게 되겠네 이 수준이지. 뭐 코인처럼 내가 뭐 막 10년 이상 파고 그건 전 손도 안 댑니다. 주식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아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좋아 보여서 이렇게 막 가면서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는 분은 솔직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본인의 주 종목을 잘 결정을 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